이번 시간에는 주식 공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물리학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의 법칙이 이 주식 시장, 주식 매매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도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운동의 3법칙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이동하려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없어서 잠겨 있는 주식은 계속 잠겨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거래가 활발한 주식은 콧바람만 불어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곧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100위권에 자주 얼굴을 들이밀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시총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오른 주식이 오늘 또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가 연속성을 가진 이유는 어제 차트를 보고 오늘 또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시세가 터져야지만 그 관성으로 진입 후에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계속 바닥을 기는 그런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은 불리한 싸움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상승 시에 나오는 풀백은 버스의 급출발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몸이 뒤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식 차트에서 보시면 매물을 털고 위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를 이제 할 때 보시면은 돌파하고 나서 한번 풀백이 나온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쏠리는 현상은 주식 차트로 비유를 하자면은 고점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각이 이제 가팔라지면서 마지막 시세를 분출하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관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배열에서는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역배열에서는 자꾸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추세가 바로 관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가속도는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과 매물은 곧 물체의 질량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총이 높을수록 또는 매물이 많을수록 상승 속도는 더뎌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죠. 시총이 높거나 매물이 많을 경우에는 하락 시에도 늦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물이 비어 있는 곳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가속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매물이 비어 있는 이 구간에서는 상승할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에서 거래 대금이 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락 파동에서 거래 대금이 점차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 증가 속도에 따라서 상승 가속도도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각이 이 완만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가팔라진다는 것은 조정 신호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각이 급격한 상태에서 완만해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2차 상승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상승각이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락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팔라진 상태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는 가격을 유지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시 또 2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주매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은 주식인데 방금 전까지 이렇게 내던지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또 줍줍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분봉 낙주매매 시에 단시간에 원상 복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주식은 등락률 게임이기 때문에 위에서 20% 떨어진 것을 메꾸려면 밑에서 25%의 수익을 내야지만 본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이란 것은 롱 게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바로 이탈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1번의 이 산술적인 이런 계산식과 2번의 이런 수익 심리
그리고 이 낙주가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악재가 발생한 경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낙주 시 작용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반작용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분의 전체를 다 메꾸지 못하고 절반 정도 언저리에서 다시 또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낙주 시에는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의 물리량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쪽 섹터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다른 섹터의 자금을 빼서 수급이 몰리는 섹터나 종목에 넣기 때문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흐름과 섹터 간 작용 반작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매일 거래대금 탑 100을 보는 거죠. 그래서 탑 100을 보실 때는 이렇게 등락률 순으로 또는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보면은 시장 전체 흐름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너스로 만유 인력의 법칙 또 주식에 한번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은 이거죠. 인력은 드물체 질량이 클수록 그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태양에 비유를 해보고요. 여러분을 지구에 비유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을 질량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어떤 태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드가 불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욕심이 커지면 질량이 클수록 이제 인력이 커진다고 했으니까요. 욕심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덥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가 녹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너무 또 거리를 띄워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시드가 동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줄이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궤도를 돌아야지만 여러분의 시드를 불릴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공부 시간으로 주식 차트의 파동을 만드는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매매, 좋은 수익을 거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